제주 헬스케어타운 호텔 시공업체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본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면서 개발 사업까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본격화되면서 관광업계의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유감을 표명하고 중국 총영사에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이라던 국토교통부가 공군 부대의 활용도 검토할 수 있다며 입장을 바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개선안이 나왔지만 시민들의 반발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관광객 유치에 비상이 걸린 제주에 또 다른 낙제가 닥쳤습니다. 중국 정부가 위완화 하락을 막겠다며 자본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면서 제주에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 사업까지 중단됐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3년 전 콘도미니엄을 완공한 데 이어 외국계 영리병원 등 2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제주 헬스케어 타운입니다. 이곳에는 의료 관광객들을 위한 힐링 스파이럴 호텔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1,600억 원을 투입해 객실 300여 개와 공연과 회의 시설을 갖춘다는 계획. 그런데 공정률 50%인 상태에서 지난 주말부터 호텔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공사가 중단되면서 이처럼 공사 자재들이 그대로 쌓여 있고 인적도 뚝 끊겨버렸습니다. 시공업체는 중국 녹지그룹으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공사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재개는 아직 불투명하잖아요. 헬스케어 타운 내 리조트와 상가 시공업체들도 최근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장기화될 경우 잇따라 공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사비 지급 요청 공문 보낸 거는 보냈었고 외부 공사비 지급이 지는데 사실상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에 대해 녹지그룹 측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중국 정부의 자본 유출 차단 정책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며 경고하면서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자 지난해 말부터 중국 기업들의 해외 송금이 규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드림타워를 비롯한 나머지 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중국인들의 한국 관광 금지로 인한 피해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 걱정인데 뾰족한 대책이 없어 관광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받는 음식점. 점심시간이지만 텅텅 비었습니다. 하루에 800명까지 손님을 받았지만 요즘은 100명 채우기도 버겁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여행사들의 예약이 모두 취소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그 업종을 한번 좀 바꿔볼 생각으로 지금 지금 준비 중입니다. 단체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전세버스 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70%를 넘었던 전세버스 가동률은 5%까지 떨어졌습니다. 크루즈 여객선들도 잇따라 취소될 것으로 보여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3, 4월 때로는 정말 바빴었는데 중국의 사드를 완전 발표가 된 후로 지금 저희 전세버스가 정말 타격을 입는데 정말 한마디로 폭탄 맞은 기분이지. 전세버스뿐만 아니라 관광 면세점과 숙박시설의 피해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단기적으로 수학여행단 등 내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장기적으로는 일본과 동남아시아로 관광시장을 다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방적인 의존으로는 언제든지 그게 위기로 돌변할 수 있다는 이번의 교훈을 깊이 새기고 경쟁력과 체질 개선에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지사는 정치적 목적의 경제 제재는 세계 대국을 지향하는 중국과 어울리지 않는다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고 주 제주 중국 총영사를 불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오늘 제주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드 배치는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며 탄핵이 소치된 현 정부가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은 제2공항과 해군기지 문제 등 제주 현안을 제주 지역 국회의원과 원희룡 지사 등과 협의해 대선 공약에 구체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국방부가 제2공항에 공군부대를 창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이라던 국토교통부가 공군부대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며 입장을 바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이 처음으로 발표됐던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최종 보고에 당시 국토부 손명수 정책관은 제2공항이 공군기지로 쓰이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순수 민간공항으로 국방부와 사전 협의한 사안이 없다. 순수하게 민간 항공기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최근 제2공항 내 공군부대 신설 검토가 가능하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제2공항 안에 공군부대 설치를 요구하면 허용하겠느냐는 위성곤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토부는 국방부 측의 세부 검토가 선행된 이후 지자체와 관계 부처 간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미래를 가정해서 그러면 천년 만년 절대 불가 이런 입장을 밝혀달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미래에 대한 가정이나 이런 건 없는 거죠, 사실. 국토부가 이제 애매한 태도로 이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사회 갈등과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 민간공항으로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편 시민단체는 국토교통부가 거짓말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제주도민에게 사과하고 공항 건설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북한 보위부 요원이 제주를 통해 국내에 잠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출입국 당국은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크루즈 관광객은 무사증이 아니라 관광 상륙 허가를 받고 체류하기 때문에 국내 잠입을 위해 인천이나 부산이 아닌 제주로 올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내 잠입 시기로 추정되는 지난달 제주에서 크루즈 무단 이탈자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쓰레기 정책에 대한 시민 불만이 쏟아지면서 제주도가 재활용품 배출 횟수를 늘리는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시민들은 그러나 달라진 게 없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일별 배출제가 시행된 지 4개월여. 제주도는 자원순환형 사회로 가기 위한 첫 단추를 꿰다고 자평했습니다. 다만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활용품 배출 횟수를 품목별로 일주일에 한두 차례에서 서너 차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원과 대형 마트 등에는 재활용품을 매일 배출할 수 있는 자원순환센터를 올해 안에 20곳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일반 주민들이 다 가는 공원에 저희가 위치시키고 매일 배출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져오게 되면은 저희가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하는. 하지만 시민들의 불만은 여전합니다. 횟수를 늘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요일별 배출제의 전면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거의 몇 시간을 쓰레기 정리하는 데 시간을 보내요. 분리해놓고 그것도 버리지도 못합니다. 다른 시도에서 도입했다가 다 폐지했어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보조금을 더 얹어서 좀 지불하게 되면 클린하우스에 있기 전에 모든 것이 다 회수될 겁니다. 이 민간업자들에게. 먼저 행정의 시스템적으로 개선할 게 있으면 그게 먼저고 그다음 주민 참여를 얘기해야 되는 게 맞다. 제주도는 도민 의견을 수렴해 자원순환도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오는 7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면 요일별 배출제를 둘러싼 갈등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안을 모색하기 위한 지역별 도민 설명회가 열립니다.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21일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 12개 읍면동에서 도민 설명회를 엽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초단체 부활과 행정시장 직선제, 현행체제 유지안을 도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원내 대변인으로 임명됐습니다. 오영훈 의원은 대선을 앞둔 상황이라 역할이 막중하다며 국정이 간단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원내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영훈 의원은 제주도의회 의원을 거쳐 지난해 국회에 입성했으며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제주도당의 지역구별 당협위원장이 임명됐습니다. 바른정당은 제주시 갑지역구 당협위원장에 고충홍 도의원, 제주시 을 당협위원장에 임문범 전 도의원, 서귀포시 당협위원장에 이경용 도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바른정당 제주도당은 오는 12일 당사에서 개소식을 갖습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쯤 서귀포시 상해동 중산간도로 인근 야초지에서 불이 나 인근 방풍림과 감귤 비닐하우스 2동을 태웠습니다. 화재 현장에는 강풍이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고 2시간 반 만에야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농가에서 산소 절단기로 작업을 하다 불티가 나무로 옮겨 붙으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선은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해산물을 채취한 혐의로 전남 완도군 보길면 50살 문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쯤 제주시 추자면 사수도에서 삿갓 쪽에 1kg을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333호인 사수도는 멸종위기 조류인 흑비둘기와 슴새 번식지로 출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영업구역을 위반해 낚시 영업을 한 혐의로 전남 여수선적 9.7톤급 낚시여선 에노를 적발했습니다. 이 낚시여선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영업구역이 아닌 추자면 사수도 남쪽 185m 해상에서 불법 낚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낚시여선 관할행정청인 여수시에 행정처분을 요구했는데 영업구역을 한 차례 위반하면 1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